대기 기간 때문에 마음 비우고 있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럴만도 하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어느 정도 참고 기다리는데 18개월 이상은 기본이고 30개월 이상이라는 숫자로 나왔잖아요. 이 정도면 그냥 계약을 해두고 잊어버릴 때쯤 출고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하죠. 그런데 기다린 사람한테 복이 오는 걸까요? 현대기아차 내에서 가장 대기 기간이 심각한 차 하면 단연 소렌토가 떠올랐는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렌토를 일주일 만에 출고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렌토 출고 대기가 빠르면 일주일이면 된다는 소식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보니까 렌터카 출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일반 구매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계약 취소 사태가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드디어 사라지고 기다리고 있던 차주들한테 체감되는 변화로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계약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계획대로 생산이 진행되고 출고만 남은 차들이 꽤 많을 거잖아요. 왜냐면 당장 소렌토만 봐도 한 달 판매량이 6,500대가 넘으니까 생산을 계속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 취소도 최근에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생산은 된 상태에서 출고가 안 된 차들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인도되지 않은 차들이 늘어나면서 영업 차원에서는 재고차를 줄일 필요가 있고 이 방법 중 하나로 다른 대기 고객한테 판매하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건 오랫동안 창고에 박아둔 악성 재고가 아니라 생산된 지 얼마 안 된 차를 주는 거니까 그냥 새 차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라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실제로 기사에도 사례가 소개됐는데 소렌토를 계약한 고객이 6개월 넘게 출고를 기다리다가 영업사원한테 취소를 문의하니까 조건만 맞으면 빠른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내가 선택한 모델과 트림, 옵션 이런 것만 어느 정도 맞으면 바로 출고가 된다는 거죠. 이건 꽤 매력적인 제안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이런 방향이라도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러면 18개월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달에 계약했으면 2024년 6월이나 돼야 차를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국에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차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많이 팔리는 트림과 옵션으로 계약을 넣어둔 차가 그만큼 많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취소차가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고객하고 매칭될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옵션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모든 영업사원들이 이렇게 안내해주는 건 아닐 수도 있어서 혹시나 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영업사원한테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하나 호재가 있죠. 화물연대가 파업을 철회했다는 건데 이게 파업을 시작한 지 16일 만에 중단한 거잖아요. 이건 카캐리어 운행도 정상화될 거란 말이죠. 최근에 로드 탁송 문제를 다루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을 만든 지 딱 하루 만에 파업이 중단된 겁니다. 총파업 처리 여부를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가 진행됐는데 참여자 61.8%가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국민적 공감을 얻는 게 힘들었잖아요.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물류 마비 같은 문제로 더 큰 타격을 주고 뭔가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공감대를 얻기 힘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깊게 논의해줄 필요가 있고 화물연대 파업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는 이게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계약 취소 고객들하고 현대기아차한테는 이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약 취소 고객들 입장부터 볼까요? 이분들은 진짜 눈물을 머금으면서 취소했을 거잖아요. 계약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취소했다면 모르겠지만 거의 1년쯤 계약해서 출고를 눈앞에 둔 상황에 계약을 취소한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건 명분이 너무 뚜렷하죠. 고금리 영향이 가장 큰데 자료를 한번 보면요. 이게 올해 6월하고 12월의 최저금리 현황을 비교한 겁니다. 평균도 아니고 최저금리를 비교한 건데 2.8%였던 게 6.7%까지 오른 경우도 있고 3.7%였던 게 8.6%까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 관계자 얘기를 보니까 1년 동안 신차를 계약한 사람이 100명이면 이 중에 10명에서 20명은 계약 취소를 문의했다고 합니다. 거의 10에서 20%에 달하는 고객이 이탈하거나 잠재 이탈 고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리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자율이라고 했죠.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건 그만큼 많은 이자를 내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5천만원짜리 그랜저를 사면서 이 중에 20%는 현금으로 먼저 내고 나머지 80%는 금리가 3%라는 조건에 36개월 할부로 결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약 115만원 정도가 됩니다. 3년 동안 내는 이자의 총 액수도 1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으로 금리는 8%라고 생각하면 월 납부금은 125만원이 되고 3년간 내는 이자의 총 액수는 무려 510만원 가까이 뜁니다. 월 납입금까지 생각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계약자들 중에선 자동차가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 몇백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자동차를 살 이유가 없으니까 취소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건 개인 고객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부랑 리스는 어디서 많이 이용하나요? 개인도 개인이지만 법인도 상당하죠.
아무리 법인차라도 이자로 너무 많은 돈을 내게 된다면 취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현금으로 일반 구매를 택한 사람들한테는 완전 땡큐입니다. 취소자들이 많아지니까 18개월 기다리던 게 일주일이면 나온다고 하고, 여기에 화물연대도 때마침 파업을 중단한다고 하니까 노드 탁송 같은 걸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이게 왜 현대차그룹한테는 악재라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기 기간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린가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든다는 소리죠. 이게 내년 실적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볼까요? 자동차 산업 추이와 전망을 나타낸 건데,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보면 생산 총량이 늘어나면서 내수는 줄어들고 수출은 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내수 대기 기간이 심각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 기업은 내수보다 수출에 집중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금리로 내수는 수요가 줄어드는 와중에 해외는 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 대를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훨씬 많은 이득이 돌아오니까 해외 시장에 집중하는 건 기업 입장에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년입니다. 생산 총량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이랑 내수 물량이 모두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보통 기업들이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을 비교하잖아요. 작년 대비 얼마나 나아졌는지,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실적으로 나타낸다고요. 이렇게 되면 실적도 마이너스, 매출도 마이너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글로벌 시장 단위로 보면 판매량 숫자 자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 일단 마케팅 측면에서도 안 좋죠. 그리고 생산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노사 충돌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백오더가 너무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백오더가 뭐냐면 출고되지 않고 쌓인 신차의 대기 수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오더가 평균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일은 없습니다. 이미 출고가 안 된 차들이 많으니까 오늘 내용에서 본 것처럼 옵션 선택과 고객을 매칭해서 이 조건에 충족하는 고객들한테 넘겨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이 백오더 물량이 죄다 취소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도 이걸 장담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 세계 자동차 수요의 70%를 유럽, 미국, 중국 이 세 가지 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세 지역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못하면 수출뿐만 아니라 해외 생산 자체도 감소한단 말이죠. 지금 다 현대차그룹도 글로벌 공장 체계에 속도를 내고 있잖아요. 여기에 백오더까지 많은 상황이면 수요는 많은데 재고차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없어지니까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줄어들고, 이게 노사 간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공장 실적 자체도 떨어지니까 이건 또 다른 적자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나마 유럽이랑 미국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대기아차에 대한 평가가 좋은 상황이고 수요도 꽤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중국은 수요도 줄어들고 있고 공장 생산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입장에선 좋지 않은 상황인 거죠. 중고차 시장은 괜찮을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경매, 이게 뭐냐면 글로비스는 도매, 중고차 딜러는 소매라고 구분하면 쉬운데요. 이 경매 낙찰률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만큼 딜러들이 매입을 안 해간다는 소리죠. 매입을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중고차 수요도 최악이라는 거고, 이게 중고차 시세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7세대 5시리즈는 지난 10월 대비 11월 시세가 2.2% 떨어졌고 5세대 E클래스도 2.4%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산차도 보면 올뉴 카니발은 4.2%, 아반떼 AED는 1.3%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 고금리 사태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건데,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현금으로 구매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할부나 리스를 애용하던 사람들한테는 눈물 나는 소식, 기업 입장에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소비자들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할부나 리스 상품은 피하는 게 좋고, 갑자기 할인 공세를 하는 브랜드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걸 잘 살펴보다가 신차를 딱 사버리면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 같고요. 중고차 시세도 떨어질 때쯤 구매하면 충분히 이득일 수도 있어서 이 상황을 잘 이용한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차후 영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